어느 조용한 아르헨티나의 새벽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교차합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어 그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과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제피라예요. 저는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곳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남편 미구엘, 우리 사랑스러운 딸 루시아, 그리고 다정한 골든 리트리버 맥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소박하지만 사랑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루시아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미구엘이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는 꿈이 있었어요. 루시아가 함께 놀고 웃고 서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동생이 생기길 상상했어요. 다른 아이가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미구엘에게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했어요. 낡은 소파에 함께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구엘, 우리 아이를 한 명 더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욱 튼튼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제 기대와 달리 미구엘은 따뜻한 미소 대신 찡그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피라, 우리에게는 한 명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미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걱정만 더 커질 거예요. 그의 말씀이 제게 큰 상처를 줬어요. 저와 같은 기대를 하셨을 줄 알았는데 미구엘의 눈에서 돈, 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보았어요. 제 마음이 아팠지만 반박하지 않고 제 꿈을 속에 조용히 간직했어요.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요. 그 후로 날들이 천천히 흘렀어요. 루시아가 마당에서 맥스와 함께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동생이 곁에 있어 함께 웃고 작은 모험을 즐기며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침 일찍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미래를 꿈꿨죠. 아기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조용한 울음소리를 듣는 상상을 하면서 제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미구엘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꿈을 계속 믿었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행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 꿈은 소중한 비밀 보물처럼 제 안에 간직되어 힘들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해가 천천히 지평선을 넘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어려운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우리 여정의 시작은 힘들었지만 제 자신에게는 꿈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과 용기, 그리고 뜻밖의 도움으로 제 가족이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희망과 고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결심의 이야기였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제 몸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를 품에 안는 모습을 상상했었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하루는 강한 수축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제 몸이 열심히 일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구엘은 우리 물건들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피곤해 보이고 멀어진 기색이었어요. 사랑스러운 루시아는 저를 꼭 안으며 엄마, 이제 저에게도 동생이 생겨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안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차는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달렸고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빛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용기를 내어 루시아와 아기를 위해 제 생각을 굳게 붙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밝은 불빛과 분주한 소리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루시아와 함께 산모실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순간이 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곧 제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힘껏 밀어내며 아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디에고가 태어났어요. 그를 품에 안는 순간 제게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강한 사랑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피부는 매우 붉었고 온몸에 이상한 발진이 있었어요. 간호사님의 걱정스런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디에고는 울고 있었지만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불편함과 고통이 가득 담긴 울음이었어요. 저는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달래주려 했어요. 하지만 울음은 계속되었고 저는 무력함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디에고가 심한 알레르기와 아토피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디에고의 피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그의 환경 어딘가가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귀 기울였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곧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 맥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디에고가 맥스와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알레르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구엘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마자 그는 바로 화를 내셨어요. 맥스도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라고 소리치며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저는 디에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미구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고 저는 걱정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제가 경험한 밤 중 가장 힘들었어요. 병실에서 디에고 곁에 앉아 그를 꼭 안으며 울음을 들어줬어요. 그의 고통이 줄어들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어요.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간호사들의 조용한 속삭임만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에서 아들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디에고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가 필요한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디에고를 품에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줄게. 이 약속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하겠지만 사랑과 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긴 밤을 지새우며 앉아있을 때 제 안에 조용한 힘이 서서히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 긴 힘들었던 병원밤 이후로 저는 디에고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걱정 속에서 홀로 디에고가 고통받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미구엘과 루시아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어요. 부모님 댁으로 가서 조금이나마 평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루시아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 제 아기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가 잘 이겨낼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포근한 포옹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그 조용한 집에서 저는 디에고를 돌보며 분유를 주고 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조금씩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붉은 발진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지만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제가 작은 방에서 디에고가 요람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기에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 서 있던 분은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여성분이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엔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한국에서 온 분이 어떻게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님의 따뜻한 말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당신과 아기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어조에서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켜졌어요. 한나님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품에서 디에고를 조심스럽게 받아 검진을 해주셨어요. 저는 한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며 걱정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나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에고가 심한 알레르기와 아토피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가끔 민감한 아기들은 반려동물과의 지나친 접촉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의 반려동물 맥스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설명 덕분에 디에고를 도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디에고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게 하려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한나님은 상냥하게 웃으며 그의 피부를 돌보고 편안하게 해줄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한 한 자주 방문할게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한나님의 약속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어려움 속에 홀로였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나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술과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시스템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환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곳이라 무시했던 한국이었지만 한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혀 다른 빛으로 보였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보살핌이 디에고와 우리 가족을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지는 따뜻한 하늘을 보며 제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나님의 방문은 제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주었어요. 저는 디에고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국 다정한 사람들과 첨단 의료를 갖춘 그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디에고에게 다짐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줄게. 뜻밖의 도움 덕분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루시아가 그리웠고 앞으로의 도전들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처럼 멀리 있는 따뜻한 마음과 도움으로 우리에게 더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떠나신 후 저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디에고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조언을 꼼꼼히 따르며 디에고를 부드럽게 씻기고 특별한 크림을 발라드리며 가능한 한맥스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했어요. 제 방 한켠에 조용한 작은 구석도 마련했어요. 그의 붉은 발진이 서서히 옅어지고 울음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미구엘과의 집안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필요한 변화를 언급할 때마다 미구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피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곤 했어요. 저는 미구엘, 이런 변화들이 디에고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게 해줄 수 있어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불평만 하고 다시 일에 몰두하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디에고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었지만 미구엘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많은 저녁 시간 동안 저는 디에고의 요람 곁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디에고야, 엄마가 꼭 돌봐줄게. 꼭 약속할게. 라고 속삭였어요. 그런 고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정한 사람들, 현대적인 병원에 대한 이야기에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 불확실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첨단의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언젠가는 디에고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는 우리 미래에 대해 미구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전에 또 다른 아이에 대해 논의했던 그 거실에 미구엘을 앉히고 깊은 숨을 내쉬며 미구엘, 디에고를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구엘은 시선을 내리더니 한숨을 쉬며 제피라, 나는 지쳤어. 지금 상태가 딱 괜찮은데.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이해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디에고와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마음먹었어요. 미구엘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더 나은 삶을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조언을 계속 따르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며 디에고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육아나 간호 관련 강좌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과 결심을 주었어요. 조용한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씀을 되새겼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현대적인 병원을 직접 보고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 방법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며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깊이 아끼며 돕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요. 매일매일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날들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디에고를 돌보고 그의 경과를 확인하며 치료 방법을 조절했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엄습했지만 저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도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평화롭게 잠든 디에고를 바라보며 저는 또 다른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노력과 다정함, 그리고 한국처럼 뜻밖의 곳에서 온 작은 도움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희망은 어둠 속의 작은 빛처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해 줄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더 나은 삶을 향한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집중했어요. 먼저 간호조무사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어요. 제 아기를 더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강좌 첫날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로그인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강의와 이름들이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초 응급처치와 아기 돌봄에 관한 첫 강의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중요한 점들을 노트에 꼼꼼히 적으면서 마치 새로운 미래로 가는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공부하는 쉬는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한 얼굴과 따뜻한 말씀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아끼며 현대의학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한국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현대적인 병원을 직접 보고 첨단 기술을 경험하며 제 가족처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고 싶다는 상상이 들었어요. 어느 오후 상처 치료와 피부 관리에 관한 어려운 강의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피라, 오늘 디에고는 어떠세요? 저희가 얘기했던 부드러운 크림 사용해 보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디에고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의 발진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다고 답글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른 아침 디에고가 잠든 사이에 공부를 하고 배운 내용을 돌봄에 직접 적용해 보았어요. 디에고의 피부를 부드럽게 씻고 방을 시원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등 모든 지시사항을 꼼꼼히 지켰어요. 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저녁마다 루시아에게 자신이 배운 새로운 경험들을 말해줬어요. 밝은 목소리로 루시아, 오늘 아기 치료에 대해 새로운 걸 배웠어라고 말이에요. 저에게는 루시아의 반짝이는 눈이 긴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햇살 같았어요. 동시에 저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육아와 건강에 대해 배우는 부모들을 위한 작은 지원 모임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제 여정 간호 공부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한국의 돌봄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감탄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로운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때로는 그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는 작은 걸음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매일 저녁 디에고가 요람해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조용한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며 제 아기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해 현대적인 병원들을 직접 보고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꿈도 꾸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평화로운 클리닉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상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과 아기를 품에 안고 매일 배우는 모든 교훈, 디에고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든 변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친구들의 응원이 모여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희망과 결심, 그리고 더 나은 날들을 약속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듯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디에고와 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들을 보게 되었어요. 디에고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모든 어려움이 희망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지역사회의 한 모임에서 작은 교환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한나님의 다정함과 그녀를 통해 들은 많은 이야기들 덕분에 제 삶에 깊은 감동을 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벅찼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꼼꼼히 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현대적인 병원들에 대해 더 많이 읽었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이 여유를 찾는 평화로운 정원들에 대해 배웠고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디에고를 바라보며 그에게 새로운 돌봄 방법을 배우겠다고 약속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무겁지만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역 사회 모임의 일원들과 몇몇 신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방을 꽉 움켜쥐며 디에고에게 언젠가 너도 한국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게 해줄게라고 속삭였어요. 비록 디에고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마치 이 새로운 모험을 함께할 준비가 된 것처럼요.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거리들은 분주하고 밝았고 거대한 건물과 현대적인 병원들이 고즈넉한 고대 사원과 조용한 공원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분은 한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간호사님이셨어요. 간호사님은 병원을 안내해 주시며 첨단 장비와 모든 환자를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 도움이 될 보물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깨끗하고 차분한 환경과 환자를 배려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돋보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오직 한 가지 목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디에고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쏟아졌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직원들과 그들의 일상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후 저는 지역 가족들이 모이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여러 부모님들과 만나 각자의 고충과 성공담을 나누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전하며 한때 어두웠던 시간 속에 한나님이라는 따뜻한 분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다정함이 제 마음에 결연한 의지를 불러일으켰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 주었고 우리는 서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작은 집에서의 고난부터 이제 한국에서 만난 희망과 새로움까지.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멀고 험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들을 가족과 지역 사회로 가져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마침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후에도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제 일상 속에서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기념품과 사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이 가득한 마음도 함께 가져왔어요. 제 경험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부모님들이 더 나은 돌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분들, 특히 계속해서 조언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한나님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유지했어요. 이제 매일매일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날들이 되었어요. 디에고가 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요람 옆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다정한 마음 그리고 한국처럼 뜻밖의 곳에서 온 작은 도움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디에고와 루시아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지역 사회에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